50세 이후의 재혼,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혼을 결심한 중, 장년층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새로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경제적 문제, 자녀와의 갈등, 생활 습관 차이, 전 배우자와의 문제 등 재혼 후 흔히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혼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과의 갈등.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55세의 박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다가 친구의 소개로 50대 후반의 여성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고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는 재혼 소식을 듣자마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딸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잊으셨나요? 라며 울며 항의했고 아들도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자녀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새어머니와 밥을 먹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새아내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제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선언하며 독립해버렸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영수 씨는 점점 지쳐갔고 새아내 역시 미안한 마음과 부담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고 영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며 쓸쓸히 말했습니다. 63세의 김성훈 씨는 7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도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성훈 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58세의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자연스럽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아들의 반대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깊었기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요 라며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새어머니가 우리 유산을 탐내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심을 보였습니다. 성훈 씨는 이제 내 인생도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설득했지만 아이들은 끝내 재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혼 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는 새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했던 자식들과 멀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점점 우울해졌고 결국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70세 박재호 씨는 오랜 세월 홀로 지내며 노후의 외로움을 느끼던 중 지인의 소개로 65세 여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도 많았고 노년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왜 굳이 이렇게 가족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세요? 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재혼 후에도 아들은 새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며 자주 집을 나갔고 식사 자리에서도 서먹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박 씨의 아내 역시 딸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딸은 어머니 재산은 친자식이 상속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박 씨가 생활비를 보태는 것조차 문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가져다 쓰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도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가족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박 씨는 재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며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문제, 각자 돈을 따로 관리한다고요? 한 집에서 사는데요.
52세의 김미정 씨는 이혼 후 혼자 살아오다 57세의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재혼 전 두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고 각자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을 따로 관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용돈과 취미 생활을 위해 돈을 아꼈고 생활비 대부분을 미정 씨가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정 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남편은 당신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더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남편은 외식이나 여행 비용도 나누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기세나 수도세마저 미정 씨가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고 남편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이 아닌 룸메이트와 사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이럴 거면 같이 사는 의미가 없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64세의 장영숙 씨는 10년 전 혼자 지내던 중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재혼 상대는 68세의 남성으로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자율성을 존중하며 돈 문제로 갈등을 피하자는 원칙을 세웠고 각자 번 돈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장영숙 씨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장영숙 씨는 여전히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 취미 활동에 썼고 생활비는 모두 장영숙 씨에게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가끔씩 내가 더 벌면 다 나누자라며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외식, 여행, 심지어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자신은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장영숙 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숙 씨는 점차 불만이 쌓였고 남편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돈 문제로 이렇게 유세 떨면 뭐 어쩌자는 거냐 라며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결국 장영숙 씨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렇게까지 불균형이 심해지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72세의 조성남 씨는 68세의 여성과 재혼 후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은 각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각자 돈을 따로 관리하자는 원칙을 세웠고 이 원칙에 따라 각자 개인적인 금융관리와 생활비 부담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조성남 씨는 아내의 소비 습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소비 성향이 강해 돈을 아끼는 법보다는 쓰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매달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고급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구입하는 등 소비 생활을 이어갔고 조성남 씨는 점차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성남 씨는 처음에는 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소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생활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아내의 소비 성향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나 아내는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것인데 왜 문제냐고 되받아쳤습니다. 결국 조성남 씨는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과 갈등이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툴 거면 그냥 따로 살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생활 방식 차이를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 이럴 거면 왜 재혼했나요? 58세의 정민수 씨는 소개로 만난 55세 여성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 전의 건강 상태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않았고 그저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프기 마련이니 서로 의지하면 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수 씨는 관절염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결혼 전보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약을 챙겨 먹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정성껏 돌봐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피로와 불만이 쌓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참고 돌봐주려 했지만 민수 씨의 상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도와주곤 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해졌고 아내는 난 당신 간병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수 씨는 배신감과 씁쓸함을 느꼈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며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67세의 최경수 씨는 62세의 김지혜 씨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서로 돌보며 건강하게 지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경수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사에게서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결혼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혼 전 지혜 씨는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경수 씨의 당뇨병 관리가 점점 그녀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수 씨는 자주 단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 외식 때도 당분이 많은 음식을 찾곤 했습니다. 지혜 씨는 처음에는 당신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한다며 세심하게 식단을 짰지만 점차 그 일은 그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단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의사도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혜 씨의 불만이 쌓였고 경수 씨는 맛있는 걸 먹는 게 행복한 건데 왜 그렇게 내 기분을 알아주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경수 씨는 지혜 씨가 만든 건강식이 맛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지혜 씨는 점점 식단 관리를 하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당신이 자기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나만 힘들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수 씨는 당신이 나를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내 생활을 왜 그렇게까지 통제하려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이건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 차이. 왜 그렇게 생활하시는 건가요? 56세의 최지훈 씨는 30년 넘게 규칙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며 꾸준한 운동과 일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이를 통해 지훈 씨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53세의 새 아내는 정반대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는 절대로 일찍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을 거르거나 가볍게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 것이 익숙했고 주말엔 낮잠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 씨가 아내의 생활 습관에 맞추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생활 리듬은 점점 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훈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아내에게 제공하면서 일찍 일어나야 하루가 길고 기분 좋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아내는 늘 짜증을 내며 좀 더 자게 내버려 두세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요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훈 씨는 점차 상처를 받기 시작했고 아내가 자신의 규칙적인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지훈 씨가 너무 일찍 자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나는 밤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밤 9시에 잠자는 건 너무 일찍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 습관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그로 인한 불만이 쌓이면서 결국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갈등이 커졌고 우리는 너무 달랐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71세의 김도영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엄격한 규칙을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67세의 아내는 한 가지 일정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늦잠을 자고 저녁 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보내면서 저녁 11시까지 잠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도영 씨는 아내의 생활 패턴이 자신과 너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아내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TV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도영 씨가 이제 좀 자야지 않겠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 하는데 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부터 드라마 봐야 하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또 아내가 아침을 거르고 시리얼이나 빵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도영 씨는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며 불편해했습니다. 식사 스타일도 전혀 달랐습니다.
도영 씨는 매일 아침 한식을 준비해 두 사람 모두가 함께 먹기를 원했으나 아내는 종종 간단한 시리얼이나 과일로 끼니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자주 부딪히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틀어졌고 생활 습관 차이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졌습니다. 결국 도영 씨는 아내가 내 방식에 맞춰주지 않으면 이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나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갈등을 인정하며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54세의 윤지영 씨는 재혼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를 안고 결혼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외롭고 힘들어지면서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결혼 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등산 모임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느라 집에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지만 남편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갑자기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도 서로 대화 없이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며 단순히 외롭다고 결혼하는 건 답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2세의 김경수 씨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혼자 살기 힘들어졌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습니다. 58세 이순자 씨와 재혼을 결심했을 때 경수 씨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경수 씨의 기대는 현실과 달랐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경수 씨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청했지만 아내는 나에겐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했지만 아내는 종종 자리를 비우거나 대화 없이 TV를 보고 경수 씨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각자 방이나 거실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고 이는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경수 씨는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았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후회하며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 배우자와의 문제. 그분을 계속 만나셔야 하나요? 58세의 정철호 씨는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친구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교제 2년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정철호 씨가 전 부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호 씨는 전 부인과 사이에 자녀가 있어 학비 문제나 결혼 준비 등으로 연락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녀 문제를 이유로 전 부인과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다며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철호 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전 부인과의 다정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건강은 좀 어때? 라는 문장 하나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녀 문제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아내에게 철호 씨는 그냥 오랜 정 때문에 안부를 물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내는 난 당신이 아직도 전 부인을 신경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신뢰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아내는 전 부인과의 연결고리가 계속되는 한 나는 편안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철호 씨는 억울했지만 결국 아내의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63세 이재훈 씨는 10년간 혼자 지내다 60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기대하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전 부인과의 연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고 자녀 문제 때문에 연락하는 것뿐이야. 재훈 씨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결혼과 가족 행사 문제로 전 부인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새 아내도 이해했지만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 부인의 전화로 20분 넘게 통화한 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요? 그렇게 오래 통화할 일인가요? 응, 아들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길게 통화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와서 왜 신경 쓰는 거야? 전 부인과의 연락이 계속되자 아내는 불만을 쌓아갔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내는 재훈 씨가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느꼈고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부인과 연락을 끊지 않으면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재훈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몇 달 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재혼을 하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는 전 부인과의 연락이 단순한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에게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혼 실패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든 사례. 천천히 다가가니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57세의 최영수 씨는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후 오랜 시간 혼자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집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고 노년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점점 정이 깊어지면서 재혼을 결심했지만 성인이 된 두 아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했기에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배우자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배우자를 초대해 조금씩 얼굴을 익혔습니다. 배우자 역시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니라 좋은 인생 선배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갔고 친근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조금씩 관계가 발전하면서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서두르지 않고 자녀들이 받아들일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회상하십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 사례. 돈 문제로 싸울 일은 없어요. 60세의 김미정 씨는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남편 역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오셨고 두 분 다 재혼이었기에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싶으셨습니다. 결혼 전 두 분은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각자의 자산과 부채, 연금 상태 등을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되 공동 생활비는 함께 부담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 계좌를 만들어 생활비를 관리하기로 했고 각자의 기존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원칙을 세우니 결혼 후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번에 여행 가고 싶은데 생활비에서 부담해도 될까라고 묻으면 미정 씨는 공동 생활비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각자 부담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두니 서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싸울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정리되니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편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58세의 박성호 씨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 때 전 부인과 마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혼 후 이러한 상황은 새 아내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아니 왜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아직도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만 불편한 건가요? 라며 불안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성호 씨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 부인은 내 과거이고 당신이 나의 현재이자 미래야라고 새 아내를 안심시키고 자녀 문제로 전 부인과 연락해야 할 때는 미리 아내에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논의가 필요할 때는 아내도 함께 대화 자리에 동석하게 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내는 성호 씨의 말과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고 더 이상 불필요한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현재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 차이를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 서로 양보하며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62세의 정민호 씨는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생활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아내는 정반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고 아침에는 여유롭게 늦잠을 자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보려 했지만 생활 리듬이 너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내를 깨우면 어제 늦게 자서 너무 피곤하니 좀 더 자게 놔두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반대로 아내가 밤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민호 씨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습니다. 두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는 한 달에 한 번 아내와 즉흥적인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아내도 아침 식사 시간을 너무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100% 맞지는 않았지만 서로 노력하면서 불편함을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두 분은 완전히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를 배려하며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사례.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안정감을 찾았어요. 55세의 윤지영 씨는 첫 결혼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행복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며 실망도 많았습니다. 재혼을 결심하면서는 처음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나의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자. 그냥 서로에게 적당한 동반자가 되어주면 된다. 지영 씨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히 하되 각자의 생활도 존중했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가면 그 시간 동안 혼자 독서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며 시간을 보냈고, 남편 역시 지영 씨의 취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곁에 대화할 사람이 있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덕분에 두 분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외로움이나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라는 감정에만 기대어 서두르기보다 현실적인 조율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재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또한 서로의 가치관, 생활 방식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열린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재혼은 새로운 행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